저는 지금 김포 장기동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건물주 하면은 15억, 20억 정도는 돼야 건물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감정가 17억짜리가 5억대까지 떨어진 게 있어가지고 이게 토지가 한 80평 정도 되고요. 건물 연면적이 161평 정도 되는 좀 큰 규모긴 해요. 지금 3회 유찰된 가격은 토지 가격도 안 되는 수준이기는 하죠. 장기역에서도 한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오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고창초등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한강중앙공원, 그리고 다가구 상가주택, 아파트가 섞인 정말 그냥 전형적인 주거 상권입니다. 이 정도 입지인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근데 이거 뭐야? 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근데 여기 진짜 너무 무섭다. 여기는 진짜 타일에 문제가 많다. 여기 왜 이래? 여기도 다 금이가 있어. 약간 두스른 점도 있고요. 이게 뭐야? 원래는 나갔을 때 옥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다락을 지어놨어요. 이게 뭐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캐스터 부캐입니다. 저는 지금 김포 장기동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건물주 하면은 엄청난 시드머니로 15억, 20억 정도는 돼야 건물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감정가 17억짜리가 5억대까지 떨어진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떨어질만 해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정말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흐른 건지 현장에 가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역에서도 한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오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옆에 고창초등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한강중앙공원, 그리고 다가구 상가주택, 아파트가 섞인 정말 그냥 전형적인 주거 상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녀보면은 그 동네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입지인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라는 의심을 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좀 그러시겠다, 그쵸? 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제 한번 건물 외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밭두렁이 그 물건지는 아니고 이 밭두렁 바로 옆에 있는 이 물건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주변 정리가 좀 너무 안 돼 있기는 해요. 이게 좀 깔끔하게 안 되려나? 이렇게 보시면 1층에 카페가 있어요. 얘는 그냥 다가구가 아니고 근린 주택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상가가 있고요. 2, 3, 4층에는 주거용 주택이 있는 물건인데요. 지상 4층 구조라서 지하는 없고 이게 토지가 한 80평 정도 되고요. 건물 연면적이 161평 정도 되는 좀 큰 규모긴 해요. 그래서 실제 감정평가서를 봐도 토지 감정가가 9억 6천만 원 정도 되고 건물은 한 7억 2천. 그래서 17억 3천으로 감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회 유찰된 가격은 토지 가격도 안 되는 수준이기는 하죠, 사실. 제가 물건 정보지 봤을 때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현장으로 가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축물 대장에는 5가구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세우면 11가구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옥상에 대수선, 무단 증축한 부분도 있어서 위반 건축물 양성화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건 지금 여기가 공동현관 출입구예요. 좀 이상하죠? 출입구부터 좀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좀 때깔이 나쁘지 않지 않나요? 제가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서 살아봐서 그런지 엘리베이터 있는 게 아주 좋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게 관리가 조금 안 돼 있네요. 이런 거. 근데 이거 뭐야? 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너무 무섭다. 2층, 3층은 한 층에 4세대씩, 4층은 3세대가 있고요. 여기는 진짜 타일에 문제가 많다. 여기 왜 이래? 여기도 다 금이가 있어. 약간 두스른 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층고가 엄청 높아요. 옥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원래는 나갔을 때 옥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다락을 지어놨어요. 지금 내부를 보고 왔는데 위반이 꽤 크긴 하네요.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는 왜 이러지? 문이 안 닫히고 계속 이러고 있네요. 닫힌다. 음성인식인가 봐요.
지금 내부를 보고 나오는 길인데 정리하자면 지금 실제 세대수가 공부상이랑 너무 많이 다르죠. 지금 공부상에서는 5가구 되어 있는데 지금 훨씬 많은 가구 세대가 있고 좀 쪼개서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옥탑에 지금 무당 중축을 했죠. 15평 되게 크게 했더라고요. 거의 그냥 집을 하나 더 지어놓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반 금융권에서는 위반 딱지가 딱 붙는 순간 대출이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반 매수자가 접근을 못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만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이행 강제금이라던가 벌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구조를 아시는 분이 덤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다녀와봤지만 거의 다 거주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 관계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년 11월 26일이고요. 임차인은 총 18명입니다. 상가 포함해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대부분이 배당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배당되면은 그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고 근데 딱 한 분 주의해야 될 분이 있는데 전입일이 지금 2016년이세요. 그래서 제일 빠르신 분이 계신데 이제 확정 일자 배당 요구가 없어가지고 이분에 대해서는 대항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는 현장 분위기가 너무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문제 많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내려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저 위반 상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거죠. 초기에 현금이 좀 많이 투입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위반 상태 그대로 감내하면서 운영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반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뭐 매수세는 조금 더 붙을 수 있겠지만 임대 수익을 가져가시려는 분은 위반이 있더라도 월 현금 흐름이 더 나오는 걸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토지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토지 값만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 건물은 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월 현금 흐름을 생각하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임대차가 어쨌든 잘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한번 갔다 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다른 건 아니고 바로 옆에 여기 주택이 경매로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있거든요. 일단 뭐 새는 나오면은 나가긴 하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평균 시세 내액이 보통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보증금 500이나 300 정도 되고 월세는 40에서 45만 원. 얘 좀 오름 같은 경우는 보통 50에서 55. 수령은 1000에 65에서 75 사이. 관리비까지 해서. 매물은 잘 나가긴 해요. 여기는 그래도 여기랑 가깝고 하니까 그래도 좀 수요가 있는 편이에요. 여기 근처에 보니까 한 10%게 내는 매물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나온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저희는 다 내놓은 지는 오래됐어요. 여기는 건물 짓고 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액 자체가 가볍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위반 해제하고 공사가 시킨 다음에 한 13, 12억에 넣고 싶긴 한데. 근데 이거를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지 실거주하기 위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상화를 한다고 하는 메리트가 떨어지죠. 수익률이 확 떨어집니다. 기본 한 10억 정도 냈지만 해야지 아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쪽 기본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럼 기본 시세가 10억이라 치면 지금은 굉장히 싼 게 맞네요. 5억대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부동산을 갔다 나온 길인데 장기역이랑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월세 맞추는 거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도 그냥 건물을 정상화해서 파는 것보다는 그냥 저 상태 그대로 내놓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시세가 기본 10억 이상 하는데 5억대까지 떨어진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다중주택은 아파트처럼 단순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아파트는 그냥 가격을 낮추거나 뭐 인테리어에서 매가를 올리거나 이런 단순한 접근 방법이 있을 텐데 다중주택은 내가 이거를 위반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뭐 실거주를 하면서 임대를 받을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두루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부동산 캐스터 부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